어제부터 저희가 그러니까 영상과 이 녹취 파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말까를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 자녀와 관련된 문제, 어제 우리 김희정 장관께서도 아동을 학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말로 따져서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듯이 아동과 문제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들어볼 이 부부의 대화 내용. 그 앞에는 아이의 목소리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끊어 할 말 없으면 무슨 약을 먹었는지 무슨 술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한 거야? 정신 너 저기서 어디서 두고 다니는지 정말 저 들어가서 뭐 얼굴 안 돼. 안 돼.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사과해. 그러고서 나 들어올지 말지 내가 결정해. 뭐가 일단 들어와. 웃기고 있네. 자, 지금 미세하게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 두 부부가 대화를 하고 있는 험악한 말이 오가할 때 아이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거든요. 어제 저희가 공개했던 영상에서는 아이가 두 발을 땅에 붙인 채 귀를 막고 있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김 장관님, 여가부 장관이셨으니까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걱정. 그러니까 저는 조금 걱정인데 지금 양쪽이 저렇게 공개를 하고 하는 게 사실 뭐 재산 분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녀 양육권 문제 등의 앞으로 법정 소송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론 형성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루는 부분은 이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문제가 얼만큼 이제 사회 지도층에서도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게 사회적 문제다라는 거에서 다루고 있긴 한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저 두 부부 사이에는 서로 누가 옳네, 옳지 않네, 그리고 이혼의 사유가 누구한테 있네를 얘기하는 과정에 아이들을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왜 그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엄마가 아기 가져간다고 했을 때 아기 그러면 잘라서 가지세요 했더니 친엄마가 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정말 잘라서라도 가져갈 정도로 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하느라고 그 가운데서 고스란히 그런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저 부부 관계가 이제 어른들이 강제로 맺어준 관계인가라고 두 사람을 좀 봤더니 아니 초등학교 동창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저렇게 오랜 시간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도 저 정도로 될 정도로 가기에 과연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나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게 정말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돈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건지, 왜 제가 지금 그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냐면 부부가 따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우리 아빠를 통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줬냐라는 것보다 사실 그냥 꼭 회사 상사가 너한테 자회사에 얼마 투자했는데 너 뭐 나한테 고용된 사람이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들리지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애정 어리게 얘기하는 느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가업의 일종으로 또 하나의 그런 여러 가지 경영의 일종으로 병원을 생각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냥 거기에 고용된 사람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느낌마저 들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진짜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부부끼리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싸우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공포스러운 것은 그냥 일반적인 개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기 때문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평가하거나 특히 부모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를 유심히 좀 조윤아 사장 측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상처받고 어떻게 아이에게 저럴 수 있을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요. 혹시라도 이러한 TV를 보고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인권 문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그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 부모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훈은 그래도 주는구나. 첫 번째는
아이들 앞에선 절대 싸우지 말아야 되는구나. 아이들 앞에서 너무 세게 싸우는 건 아이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뭐 우리가 아는 그러한 또 다른 교훈을 좀 주게 되고, 두 번째 교훈은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해주지 않으면 아이들도 우리를 존중해주지 않을 것이며,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크게 되면 똑같이 나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과, 그래서 이게 자체 아이의 미래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내 아이 키우는데 아주 좋지 못한 사례가 긍정적인 것으로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갑과 을의 문제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약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남편 측의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어제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가 난 조 씨의 집에서 쫓겨난 적이 한 번이 아니며 속옷바람으로 쫓아내 밤새 못 들어오게 한 적도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늘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살았고 그때마다 나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아빠에게 애원하며 매달렸다. 자, 이게 말입니다. 손수 변호사님, 지금 여러분께서 이 아동 학대에 대한 이야기도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물론 이게 남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진실 여부는 다퉈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이혼 소송에서 이혼 사유로 주장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동학대죄로 고소까지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형식적인 그런 그 부분이 진행되면 그다음에 정말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고죄의 어떤 그 책임을 질 것을 각오하고 정식으로 고소 고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다. 나 정말 피해자고 나의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 명백하게 좀 가려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아동 자녀들, 결국은 이혼을 전제로 하면 양육권자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육권을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번갈아서 양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하지만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정해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요. 부 또는 모. 대부분의 경우에 그 모친이 계속 키웠다면, 계속 길렀다면 그 현상을 잘 바꿔주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에 그래도 현상이 이제 누가 양육하는지가 안 바뀌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엄마가 키웠지만 아빠 쪽으로 양육권자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이 아빠 쪽에서는 그거를 좀 주장을 할 것 같으로 보이는데 자녀들이 아주 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의사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정법원에 이제 놀이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놀이방에 앉아서 이제 그 아이랑 엄마가 좀 노는 걸 밖에서 관찰하고요. 또 다음에 또 아빠랑 노는 걸 또 관찰합니다. 밖에는 이제 놀이방에서 볼 때는 거울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그 거울 뒤에는 이제 판사가 있는 거죠. 판사와 변호사가 있어서 직접 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와 이제 더 가까운가, 누구랑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까지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가려서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결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양측의 대응을 보자면은 이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누가 될지도 양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첨예하고 또 아이들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과연 남편 박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현아 전 부사장 아내의 말이 사실인지 고소까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 당국에서도 가려낼 것으로 보입니다.